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공약 맞대결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고 하니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은행 보고서가 생각이 납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초저출산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인구 구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에 대한 보고서였었죠. 당시에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었거든요. 모두가 떠나고 싶어하는 한국이다. 다들 이민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한국은행이 내놓은 비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데이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 명 미만인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점도 특이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점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이 1.6명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0.82였고요. 최근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6명이었어요. 6명이었던 출산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0.7명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혼인율 하락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이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여성의 비중을 보면은 199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여성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잘 보시면 1990년대는 8%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가 미혼인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을 안 해서냐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아서냐라고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렇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이 그림, 이 정도면은 결혼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고용 불안, 경쟁 압력 때문에 결혼 포기, 주거 불안 때문에 결혼 포기, 양육 불안 때문에 아이 안 낳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이 심할수록 출산을 안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인 0.78명에 서울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라는 것에서 경쟁이 심할수록 출산을 안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출산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출산율은 떨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에서 답을 다 줬습니다. 저출산 대책 만드실 거면 요거 표를 보시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정부가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인구 집중을 완화시키고 혼외 출산 비중이나 아니면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좀 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이 부분이죠. 도시 인구 집중도를 완화시켜서 즉 도시 인구 집중도를 줄여서 경쟁이 완화되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답안지를 다 줬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양당의 정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저출산 공약을 양당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대응 부처를 양당에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부총리급인
인구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재원 규모는요, 국민의힘에서 약 3조 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조 원. 이게 세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은 추경 예산을 편입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라는 국민은행의 대응이 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을 비교해보면 육아 지원이나 유연근무 정착, 대체 인력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주거대책 지원금, 돌봄대책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출산 공약을 내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연 5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준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원래 150만 원이었던 거를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체 인력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저출산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인 경쟁 압력이 완화되거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불안과 관련된 내용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양육 불안, 즉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문제니까 결혼을 했는데 안 낳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도 감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첫째는 대출 전액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가 있는 사람은 원금 50%를 감면해주고, 셋째가 있으면 원금 전액 감면해준다는, 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보듬주택에 대한 이야기, 양육대책, 그리고 돌봄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 키움 카드라고 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카드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자립펀드라고 해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겠다. 이야, 이게 진짜 파격적인 정책이긴 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한국은행 분석에 대입해보면요, 우선은 주거 불안과 관련된 대책도 있다라는 것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양육 불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양육 환경이나 양육 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점은 좋게 해석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거겠죠. 연간 28조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돈 주면 좋죠. 펀드 가입 또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나, 이게 이제 고민인 거고, 추경 예산을 편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비춰서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을 정치권에서 인지하고 있고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하지 않도록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집중화도 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약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만약에 부서가 신설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이민 가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